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기화학 강사 안정민입니다. 유기화학 1, 2의 마지막 챕터로 선정한 게 바로 유기분광학인데요. 유기분광학은 우리가 모든 작용기의 이름과 그 다음에 특성 등을 이해했을 때 이 분광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챕터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유기분광학도 생화학과 마찬가지로 어떤 학기 중에 전공 과목으로 배우면 기기분석이라고 해서 원리와 그 다음에 뭐 이론, 그 장치까지 해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정도에 걸쳐서 배워야 되는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화학과 마찬가지로 유기분광학 챕터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 위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사용을 하는지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유기분광학을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개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질량 분석법이라거나 적외선 흡수 분광법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NMR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 시간에 적외선 흡수 분광법 그리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광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분, 쪼개다, 광, 빛을 쪼개서 어떤 분석에 사용한다라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빛의 파장을 쪼개서 특정 영역만 이용해서 어떤 분석을 하겠다. 그래서 물체의 구조에 대해서 주로 분석하는데 사용을 하는 과학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분광학에 사용되는 그런 빛의 파장의 종류를 간단하게 나눠보면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서부터 짧은 진동수를 가지는 긴 파장,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의 빛부터 해서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짧은 파장을 가지는 고에너지 빛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빛은 라디오파라고 해서 핵의 스핀을 전시키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데우는 데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가 조금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어떤 분자가 있었을 때 분자의 회전을 유발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분자 같은 물분자를 가장 잘 회전시키는 파장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따뜻하게 데필 수가 있겠죠. 분자가 회전하면서 열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음식을 데우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웨이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R 같은 경우는 적외선이죠. 적외선은 분자를 이제 회전시키기보다는 분자를 진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자 내부에 있는 특정 영역을 진동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구조를 예측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IR보다 조금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게 바로 가시광선이죠. 우리가 눈으로써 사물을 인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시광선이나 UV, 자외선 같은 경우는 전자를 전이를 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또 어떤 분석에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엑스레이나 감마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사선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UV 이상의 방사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쪼였을 때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어떤 DNA의 데미지를 일으키거나 세포의 데미지를 일으켜서 세포를 죽이거나 아니면 뭐 유전자의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에너지를 가진 빛들인데, 이런 빛을 어떤 전자를 완전히 무한대 상태로 보낼 수 있는 이온화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스핀, 회전, 진동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면 그것을 에너지 도표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이 가장 바닥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전자의 에너지는
뭐 핵과 가까운 부분부터 해서 먼 곳까지 축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수소 원자가 있다고 했을 때 수소에 존재하는 전자는 바닥 상태에 있고 뭐 특정 에너지 레벨의 특정 확률 분포를 가지고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전자가 존재할 만한 그 궤도 함수의 에너지를 나타낸다면 전자의 에너지를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전자 하나가 가장 바닥 상태에 있다. 바닥 상태에 전자가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에너지 레벨을 이 위치라고 했을 때,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자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줘서 얘가 무한대로 없어져 버리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는 무한대의 에너지 레벨로 올라가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약간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UV 비저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를 조금 높은 에너지 레벨로 보낼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것을 준 안정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받아서 여기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될 때, 액티베이션이 되는 위치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레벨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이때 잠시 머무르는 그 상태를 준 안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한 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고, 방사선은 굉장히 멀리 보내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IR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 바닥 상태의 전자를 준 안정 상태로 올리지는 못하고, 그 우리가 UV나 비저블 빛을 비췄을 때 나타나는 준 안정 상태보다 약간 낮은 에너지로, 요 사이에도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거든요. 이것이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라고 해서 이 전자가 준안정 상태까지 쫙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데, 그때 이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결합들이 뭐 탄소 결합이라거나 탄소 결합이, 결합에 있는 전자가 약간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니까 여기서 약간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의 진동을 유발하는 정도고, 회전 같은 경우는 진동보다 더 낮은 에너지 레벨, 요 사이에 있는 굉장히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회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라디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는 없고요. 전자에 가려져 있는 원자 핵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 라디오 우리가 주파수로 맞출 때 FM과 AM을 쓰잖아요. FM보다 AM이 더 먼 거리로 우리가 빠진 곳이 없이 잘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긴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석구석까지 잘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여기 분광학에 사용하는 빛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인 라디오 레이는 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이 전자와 핵 사이의 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전자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파고들어서 핵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핵이 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배열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를 예측한다거나 이런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설명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것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건지, 대표적으로 유기화학에서 사용되는 분광학은 뭘 분석하고자 하는 건지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이번 챕터에 나오는 분광법을 제가 나열을 해뒀고요. 첫 번째 시간에 매스와 적외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매스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질량 분석법입니다. 이것은 분자의 분자량이나 화학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지의 물질을 분석했는데 구조를 분석하려면 일단
탄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수소가 몇 개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분자량을 확인할 때 매스 질량 분석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빛을 이용해서 하는 적외선 분광법 같은 경우는 분자의 이 진동을 일으킨다고 했죠. 우리는 이 진동을 통해서 분자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작용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합의 특징, 분자를 구성하는 결합의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작용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핵 자기 공명법, 라디오 웨이브를 사용하는 NMR이라는 분석 방법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탄소와 수소의 핵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골격을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외선, UV 또는 자외선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하는 분광법은 어떤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파이 전자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별로 이렇게 자세히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 그때 내용을 보고 나서 다시 테이블을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